오늘이 끝나가네요. 내일장 빅픽처 그려볼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쪽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 방향에 시장이 좀 환호한다라고 하니 여러 종목군들 지금 뭐 편입해 놓을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주이지 않을까 싶고요. ABL 바이오가 신고가도 오늘 보여줬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바이오주 많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없을까요? 뭐 전혀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비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국 3대 증시도 축제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축제라기보다는 동네 방상회 정도의 그냥 즐거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베팅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파월 의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마냥 파월 의장의 말만 믿고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단계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시사가 됐을 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항상 저평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뭐 2차 전지 또 그 외에 이제 소비주들 IT 산업까지도 폭넓게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빠르게 첫 술에 배가 부르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이 생물보안법 재추진과 더불어서 현재 CMC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 제조 시설을 생산 및 제조 품질 관리 시설을 빌미로 약효가 굉장히 좋은 신약에 대해서의 허가 승인을 이제 좀 지연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기업들의 제품이다 보니까 기술 유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겉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수급은 미국의 발언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발굴하실 때는 현재 어떤 종목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CDMO를 맡고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자체 생산 혹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바이오 종목 추세가 살아있다 판단되는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언급 많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동국제약, 네이처셀까지 나와 있네요. 네, 한미약품은 뭐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유럽 당뇨학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비만 치료가 좀 안 갔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아쉬움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GLP-1 계열의 비만약 관련해서 전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미약품의 성과에 따라서 뭐 동아에스티라든가 많은 비만 치료제들의 테마가 조금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반짝 상승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의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뇨 학회 D-2일에서 3일 정도에는 비중을 일부 축소하셨다가 오히려 이제 발표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D+3일에 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은 뭐 제가 자주 언급드렸듯이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데카 크림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주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번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봤을 때 전 사업부가 이제 긍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의료학회 의사들이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복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TC 즉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도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처셀입니다. 사실 네이처셀 하면은 이제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식약처 반려를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이처셀이 임상을 도전을 했을 때 최초에 이제 식약처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인
표본 확대를 이제 잘 지켰습니다. 삼상단시에서 원래는 24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식약처 공고를 이제 260명까지 확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임상적 유의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된 상황인데 오히려 네이처셀은 지금 현재 미국에 투자를 강화를 함으로써 지금 FDA 승인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응급 환자의 경우 대체제가 없을 때 사용한다라는 것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 상황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4천억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이제 연구소를 짓고 여기 이제 생산까지 직접 확대할 것으로 봤을 때 CMC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종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갖고 있는 거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 뭐 유한양해, 뭐 여러 기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의 CMO, 그러니까 CDMO, CMO를 맡기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을 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 동향에 맞추어서 구간별 매매 전략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운용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3가지 쪽에서 각기 다른 이슈들 있는데요. 흐름은 좋게 또 평가하고 계시니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혼재되어 있어요. 뭐 세론이네 아니면 잠시 쉬는 거네 여러 가지 해석이 맞물려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엔터, 로봇, 바이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오늘 또 뽐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눈길 주는 쪽 어디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회가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봤던 뭐 원전이라든가 방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이 과감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욕석부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빨리 가려고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미 정상회담을 빌미로 해서 나타났던 정책적인 이슈들이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을 추적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간별 대응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북한을 비롯해서 뭐 유럽 지역에 대해서의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일까요? 자, 오늘 마감하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은 혼조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3,200을 올려놨다가 다시 하회시키는 오늘이고요. 코스닥은 발면에 8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중심에는 로봇과 바이오가 선전을 했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우리 자는 동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딱 받아들고 나니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고요. 어떤 섹터를 노려봐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됐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양 지수 마감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엇갈린 채로 끝이 났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3,2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다시 1%가 넘게 밀렸습니다. 3,179선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나타내는 현상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0.48% 상승하면서 801선에서 그래도 800선 위에서 마감을 짓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양시장에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특히 어제 메이저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로 또 전환이 되면서 특히나 6천억 원 넘게 매도 규모를 늘려간 것도 부담이 됐겠죠. 거기다가 환율이 오늘 하루에만 11원이나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39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오늘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쪽에서도 기관은 마찬가지로 팔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1,500억 원어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였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가 강했지만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긴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서도 오늘 종목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IT 투톱이 오늘 좀 차이가 컸네요. 삼성전자가 아까 전에 1시 구간에는 이 정도까지 밀리지 않았는데 1.68% 정도 하락으로 끝났고요. SK하이닉스는 0.77% 정도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그리고 HPSP,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나 또 오랜만에 유리기판 쪽이 오늘 들썩거리는 움직임도 있었고 휴대폰 부품주들도 시세 연속성도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27일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좀 더 주목을 해야겠죠. 자,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좀 쉬어갔고요. 알테오젠, HLB 등등의 종목들은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에이빌바이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증권이나 금융주 쪽에서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기도 했었고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조선이나 원전이나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좀 쉬어갔죠.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MRO 관련해서 개별 모멘텀이 있는 만큼 오늘 3%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정도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갔습니다. 자동차 쪽 앞서 짚어드린 대로 완성차 업체들은 나란히 1.56%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였고요.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가 소폭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석유화학 쪽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롯데케미칼이 4%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터 쪽도 캐대언 열풍 속의 시세를 이어갔고요. 카지노 관련주들, 일부 또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면서 2%가 넘게 올라갔고요. 원전 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망 매물 나오면서 4% 가까이 두산 에너빌리티 쉬어갔습니다. 로봇 쪽은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봐도 될까 또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SPG가 빨간불 가득 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가까이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1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7만 원은 지켜내면서 마무리됐고요. 한화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방향은 하락이긴 하지만 거래량은 많이 실린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3% 정도 강세였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미 합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하이스틸 비롯해서 강관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볼펜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모나미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한화오션, 효성중공업도 눈에 들어오고요. 조선 방산주들이 대거 이름 올렸습니다. 두산도 오늘 2% 가까이 내리긴 했는데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오늘 또 크게 올라줬는데요. 로봇 관련해서 또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16%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뒤를 이었습니다. 스맥 등등의 로봇 관련주들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로보티즈 비롯해서 로봇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아까 1시 구간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해석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 방향은 한 방향이네요.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등을 돌렸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 의미를 넣어서 읽어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네요. 자, 그 가운데 우리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 저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주 적혀 있네요. 네, 사실 이제 IT 섹터들이 이제 샘 올트먼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주가 조정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책적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주요 거론됐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강했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AI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력 설비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보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종목군으로 봐야 할까 또 고민되실 것 같아서요. 바로 토픽 종목 열어볼게요.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는 가비아네요. 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이제 AI 산업에 과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 손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는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급 또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엑스게이트 이번 5월에 이제 양자 VPN의 상용화 기술을 지금 탑재를 한 것을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제 암호 검증 모듈을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뭐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기존의 암호 체계인 RSA 체계가 이제 앞으로 AI가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 취약성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자 컴퓨터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가비아의 이 엑스게이트 투자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KINX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발 이용 고객 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이제 B2B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가비아의 안정적인 매출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땅끌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는 일단 기술적인 주가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연내 목표가 26,000원의 안착 이후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가비아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3,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26,000원 라인대까지는 일단 목표가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세워봅니다. 추가 전략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어제 오늘 힘이 좀 느껴지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봐도 괜찮을까요? 목표가는 17,000원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럼 끊어가자 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이제 RS 오토메이션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로봇주들이 노란봉투법 이슈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죠. 특히 이제 RSI 지표 같은 경우 68포인트까지 이제 근처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손실난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일부 분할 매도 하셔서 다른 종목들을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목표가 17,000원 고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0원 라인대까지 RS 오토메이션 챙겨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상 포트에 있어서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는 아닌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략의 방식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매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는 것과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 및 분할 매도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가령 20%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분할 매도를 5%씩 하시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1%, 2%씩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큽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주요 이벤트가 소화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이벤트에 따른 영향들을 대비하시고 또 좋은 투자 수익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벤트 시장에서 주목할 쪽, 거래대금이 모일 쪽은 어딜지를 늘 주시하면서 포트상의 전략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세심하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김덕호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성투 전략 잘 세워가세요. 물러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